와우. 이야. 우후. 아, 아, 너무 좋다. 아, 미치네, 래퍼. 아, 너무 좋은데? 네, 안녕하세요. 오토타임즈 김수환 기자입니다. 제가 오늘 이곳은 어디냐? 네, 베트남 사파라는 곳에 와 있습니다. 보이시죠? 네, 굉장히 고산지대에 위치해져 있는데 제가 이 먼 곳까지 온 이유 바로 포드의 대표적인 픽업 차종 레인저를 만나보기 위해 글로벌 미디어 시승회에 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레인저, 스톰트랙과 랩터 두 가지로 마련을 해놨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이 동남아 시장에 최적화된 SUV죠. 에베레스트까지 타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을 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 한국 시장에 가장 적합한 저는 레인저에 조금 더 집중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에베레스트도 정말 멋있죠. 네, 자 다시 본론으로 와서 이 레인저 랩터 그리고 이 스톰트랙 우리나라에는 와일드 트랙으로 판매가 되고 있는데 이 트림별 차이예요. 과연 어떤 매력과 우리에게 또 즐거움을 안겨다 줄지 지금 바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이 레인저의 놀이터죠. 오프로드의 각종 프로그램을 체험하기 위해서 일단 한 20km 되는 거리를 온로드 시승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선은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시청자분들께서 베트남 좌핸들 아니야? 왜 오른쪽에서 운전하고 있지? 뭐 반전 효과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네, 우핸들 맞습니다. 이게 지금 태국 사양으로 갖고 왔어요. 시승차들이. 번호판도 태국 번호판이 몇 개 좀 보이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점은 양해해 주시길 바라겠고 일단은 에베레스트랑 레인저 시승인데 일단 한국 시장에 가장 최적화된 레인저 위주로 저는 시승을 할 예정이에요. 와일드 트랙보다 한 단계 윗등급이죠. 스톰 트랙으로 마련이 되어져 있고 그다음에 한국 사양과 똑같은 랩터 2.0도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차는 랩터 2.0이고요. 일단 이 레인저라는 차 자체를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한국 소비자분들께서는 뭐야 새로운 이름의 차인데?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미국 시장에서 특히 포드의 역사에 있어서 레인저는 꽤 중요하고 매우 그만큼 핵심이 되는 차종입니다. 1980년대 후반부터 출시를 했고요. 꽤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죠. 그 다음에 본격적인 F 시리즈의 등장, 그 전까지는 미국 시장에서 이 픽업 레인저가 독보적인 판매를 차지했었습니다. 실제로 2004년까지 미국 내 픽업 전체 판매 줄곧 1위를 차지하기도 했었죠. 그러다가 2012년에 뜬금없이 단종을 하게 됩니다. 네, 그때 한참 또 SUV 붐이 일었고 포드 역시 다양한 SUV 라인업 차종에 늘리는데 조금 더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F 시리즈가 튼튼하게 받쳐줬기 때문에 레인저까지 굳이 늘릴 필요는 없었겠다라고 당시에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해보기도 하고 그러다가 지금은 또 시장 상황이 많이 달라졌죠. 보다 다양화된 개성 있는 소비자들이 늘어났습니다. 그 결과 2019년에 3세대로 화려하게 데뷔를 해냈고요. 그리고 2023년 이제 국내에도 올 상반기에 아주 멋있게 출시를 했죠. 4세대 제가 타고 있는 신형도 마찬가지예요. 완전 변경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외관 디자인 스타일부터 안쪽에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디지털 변화까지 정말 일취월장해졌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완벽해진 퀄리티를 보여주는 게 레인저 4세대 신형이다 라고 간단히 이 역사 소개를 해드릴 수 있겠고요. 일단 한 20km 가는데 역시 베트남 오토바이 많아요. 네, 운전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기가 막히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곳에서 추월을 하고 강한 차만이 살아남는 도로 같은데 이 랩터와도 너무 잘 어울리지 않습니까? 네, 실제로 이 레인저 동남아 시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이 팔리기도 하고요. 뭐 미국 시장뿐만 아니라 굉장히 글로벌적으로도 핵심이 되는 차종이기 때문에 포드 입장에서는 최대한 많이 알려야 되고 또 판매에서도 볼륨을 차지해야 하는 중요한 모델이죠. 정말 자동차 브랜드 출장을 하면서 동남아시아를 가보는 건 정말 흔치 않은 기회인데 포드 여러모로 정말 아주 뜻깊은 아주 유익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일단 레인저 외관부터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랩터와 스톰트랙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인 맥락은 같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가장 큰 핵심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저는 헤드램프 특히 전면부의 변화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C자 형태의 주간주행 등을 바탕으로 램프 사이즈가 한층 더 커졌거든요. 그래서 멀리서 보면 이제는 이 F 시리즈와 동일한 포드의 패밀리 룩을 아주 잘 따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중형 픽업 같지가 않아요. 네, 그 정도로 존재감이 상당히 세졌다라는 게 특징으로 볼 수가 있겠고 그릴에서도 조금 더 미묘한 차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랩터 같은 경우는 포드라는 굉장히 큰 알파벳을 정 가운데 딱 박아 넣었죠. 반면에 이제 스톰트랙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촘촘한 무늬를 디테일을 집어넣어서 좀 세심한 도심 온로드에서도 조금 더 최적화된 느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릴과 범퍼 사이를 잇는 부분도 살짝 이 Y자 모양으로 이 유광 블랙을 사용해서 단단하게 좀 세련된 이미지를 강조했다면 랩터는 그런 비교 같은 건 전혀 없습니다. 오로지 내구성 그리고 견고함, 단단함에 초점을 맞췄죠. 그래서 랩터를 자세히 보시면 유광 블랙을 소재로 활용한 흔적은 그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옆모습은 당연히 픽업 특유의 3박스 구조가 인상적이고요. 뒤태 같은 경우도 픽업은 그렇게 크게 디자인을 할 무언가의 세심한 터치 포인트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세로 형태의 테일램프 그 뭐 안쪽에 디테일 구성이 살짝 바뀌었을 뿐 전체적으로 맥락은 같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한 가지 차이점은 뒷범퍼 쪽에 이 양 옆에 조금 더 사이드 스텝바가 위치해져 있거든요. 스톰트랙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레저 활동을 즐기기 위해서 이런 몇 가지의 배려한 모습도 볼 수가 있는데 랩터는 그런 거 없습니다. 아주 두툼한 플라스틱으로만 견고하게 내구성을 강조한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죠. 픽업의 가장 큰 특징은 이 활용도를 높이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도 스톰트랙 같은 경우는 좀 더 레저 활동에 적합한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루프렉이라든지 픽업의 그 짐칸을 최대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몇 가지의 이 액세서리 포인트도 제공을 한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브리핑으로 봤는데 개인적으로 너무 멋있어요. 네. 조금 더 내가 아웃도어 라이프 스타일을 즐긴다 하면 정말 유용한 구성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실내로 넘어와 보죠. 실내는 외관보다 더 크게 바뀌었어요. 솔직히 이거는 좀 많이 놀랍다라는 생각이 들고 웬만한 SUV도 이 정도로 모던하고 세련되면서 디지털 요소를 가득 탑재한 차가 또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표적으로 풀 디지털 계기판 상당히 큰 사이즈를 제공하고요. 특히 위아래 폭이 넓기 때문에 특히 오프로드라든지 다양한 정보를 빠르게 현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시인성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세로형 센터 패시아 모니터 빼놓을 수 없겠죠. 정말 중요합니다. 대부분 가로로 큼직하게 넣어놓고 있는 반면에 레인저 같은 경우는 세로 형태로 깔끔하게 마련을 해 놓았어요. 이 부분이 일단 정보를 굉장히 많이 보여주기 때문에 시인성, 이 직관적인 가독성이라는 부분에서도 참 좋고요. 그 다음에 우리 스마트폰에 익숙하잖아요. 이 세로로 밀어서 내리는 이 환경에 굉장히 익숙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용하는데 처음 레인저를 접하는 운전자 분들께서도 크게 불편함이 없을 듯 합니다. 센터 터널도 특히 변속 레버의 디자인 형태를 비롯해서 전체적으로 레인저 많이 좋아졌네요. 네, 아주 뛰어납니다. 참고로 제가 지금 운전하고 있는 이 랩터 같은 경우는 레인저 라인업 중에서도 상당히 상위 트림에 속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특별하면서도 오프로드에 좀 더 지향이 되어져 있는 차답게 곳곳에서 실내에서도 변화가 보이는데요. 먼저 레드 컬러 포인트로 여러 가지 기존의 일반 레인저와는 좀 더 차별화된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 스티어링 휠과 시트가 압권인데요. 먼저 스티어링 휠 생각보다 크기가 작아요. 이 부분도 마음에 들지만 이 타공 그리고 이 패드 시프트 보이죠? 굉장히 두툼하게 위치해져 있습니다. 운전을 할 맛이 날 것 같고요. 시트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더 스포츠 버킷 타입으로 되어져 있는데 일반 고성능 스포츠카의 스포츠 버킷 시트보다는 조금 더 다릅니다. 몸을 완벽히 아주 꽉 맞춰서 잡아주기보다는 허벅지와 특히 옆구리 볼스터 기능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유연하면서도 이 험로 주행에서는 완벽히 몸을 지지해 줄 것 같은 이 느낌도 참으로 마음에 들고요. 그 다음에 이 레인저 오프로드에 특화된 조금 더 험로 주행을 많이 달리게 되죠. 이 부분을 고려해서 다양한 부분에서도 이 일반적인 SUV들과는 차이가 좀 엿볼 수 있는 게 대표적으로 A필러라든지 곳곳에 이렇게 두툼한 손잡이가 마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흔들릴 때 잡고 운전하면 참으로 편하겠죠. 그리고 대시보드가 극단적으로 짧아요. 네, 이 부분도 참 마음에 들어요. 네, 대시보드가 짧아야 바로 앞에 노면 상황을 이렇게 육안으로 내려다볼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런 부분도 참 마음에 들고요. 2열 공간과 적재 공간 말 안 해도 알겠죠. 네, 넉넉하고 광활하고 큼직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거의 모든 라이프 스타일을 다 즐기는데 큰 불편함이 없게 도와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와, 제가 지금 이 사파의 시골길을 또다시 꾸불꾸불하게 내려가고 있는데 많이 내려온 것 같아요. 도대체 오프로드 현장에서는 또 어떤 재미난 일들이 펼쳐질지 빨리 한번 가서 체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생하게 전달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드디어 오프로드 현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조금 더 휴식 시간을 가진 뒤에 본격적인 랩터와 함께 아주 다양한 코스를 즐길 예정인데요. 머드와 샌드 모드 뿐만 아니라 이제 빠르게 달릴 수 있는 바하 모드까지 한번 폭넓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프로드 코스 어떤 매력을 또 랩터가 보여줄지 바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비좁은 임도를 헤치고 들어간 지 약 1시간, 드디어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레인저 놀이터가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자연 구조물을 활용한 오프로드 코스가 벌써부터 흥분되기 시작했는데요. 가장 먼저 체험한 건 머드와 락클롤링 그리고 도강이었어요. 보기만 해도 쑥쑥 빠지는 이 진흙길 보이시나요? 레인저 랩터는 아무렇지 않게 지나갑니다. 마치 부드러운 포장도로를 미끄러지듯이 질주하는 느낌이랄까요? 그 정도로 두려움 없이 통과합니다. 그 다음에는 본격적인 바위길로 향합니다. 이곳에서는 주행 모드를 락클롤링으로 바꾸고 오프로드 화면을 활성화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기어는 4륜 로우로 돌려서 토크에 집중하기로 했죠. 바위가 생각보다 높은데 거침없이 밟고 넘어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주행을 할수록 바위 크기는 점점 커졌지만 레인저 랩터에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요. 바짝 깎아 올린 범퍼는 진입각과 이탈각을 높여줬고요. 든든한 블럭 타이어와 두툼한 휠하우스, 또 높은 지상고 등이 어우러져서 아주 자연스럽게 넘어갔습니다. 또 디퍼렌셜 락을 적절히 활용하면서 지면에 닿는 타이어에 최적의 토크를 전달해줬죠. 너무나 쉽고 간편하게 활용하고 이를 바탕으로 차는 험로를 탈출했습니다. 다음으로 마주한 곳은 도강 코스. 일정 속도를 유지한 채 시원스럽게 지나는 랩터의 모습이 정말 뿌듯해 보였어요. 높은 엔진과 배기 위치로 또 도강 능력이 출중한 랩터이기 때문에 물길을 가르며 누구보다 통쾌하게 전진합니다. 진짜 랩터니까 가능하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으니까요. 이후에는 조금 더 가파른 경사가 이어진 트레일 컨트롤 코스로 갔습니다. 일정한 속도를 설정하면 가속 그리고 브레이크 페달을 밟지 않아도 차가 알아서 안정적인 자세로 통과하는 기능인데요. 자갈 모드로 바꿔놓고 즉각 실행을 했는데 이 육중한 차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차분하게 속도를 유지하면서 경사를 내려갔습니다. 심지어 커브를 만나 한쪽 바퀴가 뜨는 상황이었는데도 접지를 유지하면서 진짜 발군의 실력을 드러내더라고요. 이렇게 깔끔하게 주파한 뒤에 드디어 기다리던 그곳, 넓은 모래와 꾸덕한 흙길이 펼쳐진 바하 모드 체험장으로 왔습니다. 바하는 쉽게 말해 오프로드 고속주행용 모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험로를 통과할 때 최대한 접지를 살려서 천천히 통과하는 방법이 있고, 반대로 입자가 고운 모래나 흙길은 최대한 바퀴를 빠르게 굴리면서 흐름에 맞춰서 통과해야 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바하는 최고의 길잡이가 됩니다. 오직 랩터에만 있는 특급 기술인데요. 구현이 정말 어렵다고 들었어요. 조금의 망설임 없이 이 실시간으로 각 바퀴에 최적의 접지력을 확보해야만 모래길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빠르게 말이죠. 결과는 이거 말해 뭐합니까? 두말하면 잔소리죠. 말도 안 되는 실력으로 그냥 무대 주인공으로 휘젓고 다닙니다. 이거 긴 말하지 않을게요.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와우. 와우. 이야. 너무 좋다. 미쳤네, 래퍼. 너무 좋은데? 놀라운 트랙션과 폭스, 쇼크업 쇼버가 주는 이 안정적인 충격 흡수까지 이렇게 하루 종일 레인저 놀이터에서 값진 경험과 추억을 쌓았습니다. 머드, 락클롤링, 바하. 이거 진짜 여운이 꽤 오래가네요. 이 상남자 랩터 정말 무시무시합니다. 네, 오늘은 레인저와 함께 아주 특별한 장소에서 또 행복한 시간을 보내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레인저가 갖고 있는 이 다재다능한 활용법부터 익혔고요. 그 다음에 이 온로드와 오프로드를 번갈아 가면서 이 차가 주는 진면목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뒤에 있는 바로 이 녀석이죠. 랩터와 함께 이 진가 오프로드에서 어느 정도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 제가 낱낱이 확인을 해봤는데, 기본적인 파워트레인도 한몫을 했지만 이 전체적인 차의 주행 능력을 한 차원 끌어 높여주는 이 서스펜션이라든지 하체 세팅 뿐만 아니라 스티어링 휠, 배기까지 어느 것 하나 흠잡을 곳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보다 듬직한 픽업이 또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험로 오프로드 주행에서는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랩터와 함께라면 세상 못 가는 길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 차를 구입하면 내 인생의 라이프 스타일의 사이클 자체가 변하지 않을까라는, 정말 이 정신 건강에 도움을 주는 차가
또 레인저 랩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 자연과 함께 이렇게 듬직하고 믿음직스럽고 멋있는 차와 또 이 아름다운 행복한 시간을 보낸다면 더없이 소중한 구매 만족도가 한 200% 이상 끌어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픽업 잘 만들기로 소문난 이 맛집답게 역시 포드 레인저를 통해서 완벽한 또 차를 하나 내놓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운전을 해보면서 다양한 조건에서 차가 갖고 있는 능력을 테스트하면서 한계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뛰어난 퍼포먼스를 보여준 정말 믿음직한 픽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베트남 사파에서 오토타임즈 김수환 기자였고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